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머니 인사이트, 돈 공부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 책은 제가 김광현, 박선규, 곽영기, 김현구 4명의 저자와 함께 공동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우리는 각자 은행, 금융, 창업, 경제 분야에서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66.5점으로 OECD 최소 목표 점수인 66.7점보다 낮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돈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0분 동안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다음, 파트 1은 무엇일까요? 먼저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신용카드 사용법, 대출 이자 계산법, 복리의 원리, 세금 절세 방법을 배운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아니오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돈 공부를 시키고 성인식 선물로 주식을 줍니다. 미국도 고등학교에서 개인 재무 관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금융교육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회초년생이 학자금 배출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신용카드 리볼빙의 함정에 빠지고 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점수가 폭락합니다. 자영업자의 80% 이상이 신용카드 문제로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이 책 머니인사이트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 욕망, 두려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에 돈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는 돈과 소득을 다룹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평생 뭐 하면 먹고 살지? 소득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런데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나훈아와 남진을 아시죠?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한번 노래를 만들면 추가 노동 없이 저작권 소득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반면 남진은 공연이나 방송 출연으로 돈을 법니다. 노동을 제공해야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책에서는 4가지 핵심 소득 창출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직장인의 월급 전략. 월급 300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 9억 원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쉽게 사직서를 냅니다. 9억 원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둘째, 주말 CEO 전략. 평일엔 직장인, 주말엔 사장님. 작사 K씨는 7년간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작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업 작사가로 성공했죠. 은행원 B씨는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병행합니다. 대기업 직원 C는 캠핑용품을 개발해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투잡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머니 파이프라인 구축.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평생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머니 파이프라인은 4가지입니다. 금융소득, 주식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저작권 수입, 책, 음악, 특허, SNS 채널 수익, 유튜브, 블로그. 76세 소녀리 할머니는 즐거운 어른이란 책으로 3주 만에 1만 권을 팔아 1,000만 원 이상의 인세를 벌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넷째, 복수소득권 전략. 직장에 다니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 우물을 동시에 파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파트 2는 돈과 금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세부터 매달 1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65세에 약 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늦게 35세부터 같은 주권으로 투자하면 약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단 10년 차이로 결과가 2배 차이 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000원부터 시작해서 종잣돈 만들기를 강조합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10,000원, 1,000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0대에 은퇴 준비라니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늦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월급만으론 노후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젊을 때 절세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월급 vs 자산, 진정한 부자의 조건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김 씨와 은행에 30억 원 예금한 이 씨, 누가 더 부자일까요? 겉보기엔 이 씨지만 경제적 자율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죠. 이 씨의 30억은 예금에 묶여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입니다. 파트 3는 돈과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렵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식만 있다면 투자는 오히려 안전한 자산 증식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ETF 투자.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주식보다 위험이 분산되고 소액으로도 세계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ETF는 한국 대표 기업 200개, S&P 500 ETF는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간접 투자. 직접 부동산을 사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지만 리츠를 활용하면 몇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형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주가 된 기분을 몇만 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기업 주주되기.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글로벌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증권사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의 22%가 세금으로 나간다는 점,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넷째, 크라우드 펀딩. 아이디어만 있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토민의 청귤탄산 호프홉스는 와디즈에서 30분 만에 목표 금액을 1000%를 달성했습니다. 리워드형,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 등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4는 돈과 신용, 신용 점수가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점수는 단순히 대출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용 점수는 이 사회에서 당신이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용 점수가 750점 이상이어야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700점 이하면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600점 밑으로 떨어지면 신용거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용점수를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결제금의 10만 원 이상, 5일 이상이면 연체로 간주랴 신용점수가 폭락합니다. 현금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연체 없이 이용해도 신용점수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리볼빙 결제는요? 절대 금물입니다. 신용점수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책에서는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신용성향 설문조사 참여, 최대 30점 상승,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주거래 은행 정하고 실적 유지, 자동이체 설정에서 연체 방지. 그리고 만약 이미 빚의 늪에 빠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활용하세요. 정부기관으로 채무를 최대 10년, 일반적으로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해줍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의 핵심 내용을 20분 안에 압축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서적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나침반입니다. 존 D.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용 점수를 확인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1분이면 가능합니다. 800점 미만이라면 즉시 관리 시작하세요. 둘째,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세요. ETF든 연금저축이든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과 함께 작동합니다. 셋째, 머니 파이프라임을 하나 만드세요. 책을 쓰든 블로그를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머니 인사이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